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의혹에 처음 보도된 지 이제 딱 2달 만의 일입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영장 주요 내용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8, 9일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했습니다. 20시간 동안 조사했고요.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한 달 동안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영장 청구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영장 7장 분량인데요. 공천 거래 의혹,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선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을 내세워서 공천받고 싶은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챙겼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명태균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영장 청구했다라는 이유고, 또 하나 헌법에 규정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전에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휴대폰과 관련된 건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명태균은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다 묻었다고 하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을 증거인멸할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해 왔다는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측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맥락을 따져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후보 당선인께서 김영선을 꼭 찍어서 경선을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새벽에 당대표가 하루 앞두고 이게 2022년 5월 10일 9시에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24시간 정도도 안 되는 24시간, 24시간 좀 뭐 그 정도 앞두고 갑자기 경선을 하라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럼 경선할 시간이 애초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뜬금없이 새벽 00시에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촉발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김소연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이준석 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가 없었다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시간도 부족한, 경선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 당장 다음 날인 5월 10일에 후보자를 공천을 발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일부러 문자까지 보내서 이런 의혹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이게 그 수사 과정에서 카톡 메시지로 밝혀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 사안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진실로 윤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이던 이준석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은 경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공천에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왜 새벽에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이건 더 궁금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그 의도적으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하고 그 녹음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주장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이 사실이 맞는지라고 밝혀진다면 지금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더욱이 윤 대통령 측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 또는 윤 대통령이 해명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명태균 씨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에서 논란이 있고 이런 내용이어서 진짜 전달한 내용은 없다는 주장이고요. 네. 실제 공관위에서도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네. 네.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 시절에 김영선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 수차례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왜 그 보통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광속도로 반응하는 이준석 의원이 전혀 입을 열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좀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이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맞습니다.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중을 좀 떠보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이른바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 논란의 핵심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지금 이것도 상당히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 예, 한데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지는데 SNS 등으로 아직 얘기가 안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 있다 그렇다- 해서 SNS 못할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놔야 되고요. 저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좀 맞춰야 되는데 비어있던 몇 개의 퍼즐을 맞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오히려. 예.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정반대의 또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있는 것이 지금 5월 2일 날 녹취록이 공개된 녹취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월 네. 2일 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통화에서 네. 선물이라대라는 표현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김영선 그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5월 9일 날 새벽에 이준석 대표가 이 경선이래라고 하니까 5월 9일 아침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이제 전략공천으로 확정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또 야, 그 전략공천으로 한다 하면서 또 하나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부분을 보냈다라고 지금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경선으로 가기로 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되겠지만 경선으로 가기로 했다면 그것을 경선으로 가지 않고 전략공천으로 확정적으로 발표하게 된 과정 속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육성이 야 김영선이 좀 해주라 이런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가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김소연 변호사가 불을 붙인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바꿔서 말씀하셔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설명한 것은 김영선 의원은 지금 5월 9일 훨씬 이전부터 전략공천을 하기로 그 지역구를 여성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은 경선해라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이준석 대표에게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맞는지. 경선이 아니고 전략공천인 것 같다라고 알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거꾸로 지금 말씀하셔서 그 전까지는 경선이었는데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경선이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을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뭐 최고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 관계들이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관계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아마 검찰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은 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일단 명태균 씨가 돈 봉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짤막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강혜경 씨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액수는 명태균 씨가 모른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꽤 많은 양의 돈을 받았던 것은 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목적이었냐, 어떤 이유였냐, 뭐 이런 게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은 정말로 받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받은 시점이 그럼 언제인지, 그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되고 왜 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또 한번 자세히 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이죠. 네. 네,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변해가는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